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부산시는 16곳의 예방접종센터를 확정한 뒤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 부위 통증 등의 증상이 보고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문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운대 도로에 고철과 폐자재가 쌓이는가 하면 보행도로 곳곳이 끊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주민들과 구의원이 여러 차례 해법을 모색한 끝에 예산이 확보돼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부산시도 백신 접종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 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295만 명이며 이 가운데 우선 접종 대상자는 13만 4천 명입니다. 시는 정부안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했고 1분기 내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후보지로는 사직 실내체육관 등 32곳이 물망에 올랐고 최종적으로 16곳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소문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후보로 10여 명이 나서면서 후보자가 난립했었는데요. 일관 공관위의 면접을 통해 예비후보가 6명으로 추려진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쟁, 그 시작은 개별 비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질 부산시장 보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 6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비후보로서 첫 경쟁의 자리, 자신의 비전을 알려주는 PT를 위해서입니다. 전성하 LF 에너지 대표는 부산을 데이터 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고 빅데이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산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진복 전 국회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고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의 본사를 두는 유니콘 스타트업
블록체인 특구 등을 육성합니다.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당이 힘들 때도 국민의힘을 지켰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딱 하나,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당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은 의리의 부산 사나이입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산학 협력을 통해 부산을 혁신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이 펄펄 살아있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움직이고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는 도시들은 다 혁신 도시로 성공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연결해 주는 작업.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PT에 참여한 이현주 전 국회의원은 가덕 신공항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가덕 신공항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경제성이 높은 사업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 경제의 대혁명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삼성,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 부산에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1년 안에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각각 부산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후보들.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책임당원 20%, 시민 여론조사 80% 비율로 치러질 예비 경선을 거친 뒤 본경선에 진출할 4인이 판가름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얼마 전 이루어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 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 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 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 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좌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고철업체에서 해운대 송정동의 한 아파트 진입로에 위치한 시 도로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면서 도로와 보행로가 조성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철과 중장비, 폐자재,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뒤엉켜 있던 공간입니다. 알고 보니 시 도로 부지였지만 한 고철업체가 불법으로 점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어엿한 도로 부지가 차량 통행도, 사람들의 보행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장군에서 해운대 송정터널 방향 우회도로를 주 도로로 이용해야 했는데 이 도로는 주말이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는 터라 불편이 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려진 고철과 폐자재 위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까지 쌓여 쓰레기가 산을 이루면서 아파트 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범화될 우려도 컸습니다. 보행로 폭도 좁은 데다 군데군데 끊어져 보행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보행로가 끊어져서 이 주민들이 도로 밖으로 밀려나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1.5m의 보행로가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역 구의원의 노력 끝에 지난해 추경에서 도로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민원 제기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구하고 발빠르게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긴급하게 좀 이 부지는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이고 계속 그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10월에 제3차 추경으로 확보를 1억 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3월 말까지 6.5m의 도로와 1.5m의 보행로, 총 8m의 길을 확보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애꿎은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여기가 보행로하고 이제 차량이 다니는 것 같으면은 우리 보행하는 주민들도 좋고 차량도 조금은 이렇게 정체되는 게 조금은 해소될 것 같고요. 수년 동안 과태료를 내며 도로를 불법 점유했던 업체 탓에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 이제 성실히 세금 내며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8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변 전 권한대행은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부산시정의 길을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출마 계기를 밝혔습니다. 또 권한대행 임기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완수하고 동북아 해양 수도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광복로에 설치된 빛 조형물을 점등했습니다. 중구는 2월로 연기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에 앞서 시설물 점검 차원에서 점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점등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점등 시간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점등 기간 현장에는 방역을 위한 안전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혹시 모를 방역에 허점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저 구청장이 제가 총괄해서 총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방역에 한 점의 허점이 없도록 해서 우리 광복로를 다시 되찾는 그 축제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